고고쇼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오늘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 랭크됐던 종목들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좋았죠. 낙폭이 1% 넘게 나왔는데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근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그날에 이제 시장 움직임 1% 올라가거나 1% 빠지거나 이런 거에 이제 과도하게 이제 과민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많은데, 시장은 원래 이제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항상 내려가는 와중에서도 중간 반등이 있고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중간 하락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변동성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나 아니면 큰 방향을 놓고 이제 기준을 잡아서 보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종합지수의 기준은 적어도 항상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8월 조정 깊게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월, 6월에 지수 한참 올라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계속 얘기하던 게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그냥 1000포인트 봅니다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관점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지금 900 잠깐 갔다가 바로 밑에서 이제 800 후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제 관점은 1000포인트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관점에는 전혀 이제 변함이 없고,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은 지금도 이제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첫째 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적어도 그 전까지는 미국 증시에서 사고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사고 안 나면 적어도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추세가 꺾이는 흐름은, 이게 사실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횡보까지만 해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큰 하락, 이제 마켓 크래시라고 하는 이제 시장이 붕괴하는, 무너지는, 그게 없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적어도 횡보는 한다는 말이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적어도 다음 달 말 정도까지 시장은 무너지는 그림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올라가지 못해도 적어도 횡보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FOMC 얘기를 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FOMC가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FOMC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선거 전 마지막 FOMC였고,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근데 어제 FOMC 이후에 갑자기 미국 증시가 이제 단기간에 한 1%대 이상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FOMC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왜냐면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경기 부양책 하나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소멸되면서 빠졌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 빠진 이유가 없구나 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시장이. FOMC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대감이 있었다가 그게 소멸하면서 빠진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너무 이제 결국에 이제 후속적인 해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어제 미국 증시 빠진 이유는 없었고,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코스닥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는 구간에서 종합지수를 끌고 갈 수 있었던 호재가 유동성 지표 말고 뭐가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돈의 힘으로 올리는 거고, 맨날 올라오는 구간 과정에서도 1% 올라간 날이 있었고, 0.8% 많이 올라간 2% 올라간 날도 있었고, 그런 날 하루하루 찾아보세요. 그날 종합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그날 있었는지. 10개 거래를 보면 8개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표로 올리는 거고, 중간에 올라갈 때 쉬는 경우에도 특별한 악재 없이 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방향은 그대로고, 아직까지는 이제 가보는 게 맞다.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사고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큰 악재가 없다면 10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엔스탑 함께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한균수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면요,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네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10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확인해 보면요, 1위에는 오늘 2차 전지가 자리에 있습니다. 2위에는 반도체 대장주 오늘 사거래 내내 올라와 있는 키워드 중 하나죠. 코로나19 오늘 세 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 4위 그리고 9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네, 5위에는 전기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대장주가 핫했는데 전기차에도 그와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을지 이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6위에는 그린 뉴딜입니다. 7위에는 언택트주, 오늘 언택트 대장주들이 다 밀린 하루였죠. 8위에는 보안주, 오늘 테마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0위에는 바이오시밀러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요, 네, 당연히 LG화학이 오늘 주목받았죠. 6.11% 하락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오늘 2.46% 하락했습니다. 3위에는 KPM테크 연이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텔콘 RF제약은 반면 하락했습니다. 4위에는 필로시스 헬스케어 오늘 15.04% 상승했습니다. 5위에 현대차 오늘 소폭 상승했네요. 기아차도 함께 오늘 상승했죠. 6위에는 두산중공업 오늘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7위에 네이버 오늘 2.12% 하락했고요. 8위에 K사인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급등하다가 종가는 19%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9위에 PCL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10위에 HLB 오늘 4.09%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매니저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위에 자리한 LG화학입니다. 배터리 사업 부문 분사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LG화학 봅니다. 네. LG화학 이제 말씀을 아마 좀 최대한 이제 컴팩트하게 드리더라도 말이 좀 길어질 겁니다. 기본적인 이제 관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LG화학이 이제 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고 물적 분할 하기로 지금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말에 있을 이제 임시주총에서 뭐 주주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물적 분할 가능성 100% 물적 분할 밑으로 자회사를 100% 내리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가 완전히 뭐 공식까지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약세 흐름이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거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 분사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사하는 건 시장에서 어차피 다 알아요. 하게 되면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이거 갖다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물적 분할이다라고 거의 뭐 확정적으로 최근에 다 이미 거의 보도가 다 돼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물적 분할 거의 한다는 듯이 기정사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지지난주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물적 분할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물적 분할 막상 한다고 하니까 빠진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원래 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지거나 이제 반영된 악재나 호재는 재료로 보지 않는데 이거 시장에서 알고 있었는데 왜 빠지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시장이 빠지는 구간이랑 겹쳤다.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빠지는 구실을 뭔가 필요했었는데 그냥 곧 갖다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물적 분할 때문에 빠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분들이 주도를 많이 하는 시장이고 개인분들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얘기를 이제 처음 보고 이제 딱 보시면 저게 안 좋은 거구나 하고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다. LG화학 주주분들이 개인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역할이 조금 있었다고 보지만 제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 물적 분할을 하면 제가 LG화학 주주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G화학 주주인 저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물적 분할한다는데 나쁘죠. 단기간에는 무조건 나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나는 LG화학 화학사업부가 아니라 배터리 때문에 산 건데 배터리를 또 떼놓는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터리 사업부를 따로 뗐어도 물적 분할로 지분율 100%이기 때문에 실적도 연결시키고 LG 배터리를 살 방법도 없어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스탠스에 의하면 LG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LG 배터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LG 배터리를 사업부를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해놓고 지분율 100% 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부로 들고 있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뭐가 기분이 나쁠까요?
분사하는 이유를 아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 상장해서 공모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참고로 작년에 LG화학에서 배터리 설비 투자한 데만 4조 원 썼습니다. 그럼 앞으로 설비 투자 금액을 더 증액을 해야 되죠. 그러면 돈이 없죠. 분사를 하긴 했으니까. 그럼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채권 발행하던지 아니면 공모해야 되겠죠. 공모를 선택한 겁니다. 돈 구하는 그 조달 방법으로. 근데 물적 분할을 해놓으면 어차피 지분율 100%죠. 3, 4조 정도 공모자금을 땡겨와도 물론 3, 4조가 큰 돈이지만 지분율 희석이 별로 안 돼요. 다시 말해서 LG그룹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로 밑으로 땡겨놓고 이거를 올려버리면 공모를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버리면 두 가지 장점이 생기죠. 첫 번째는 상장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으면서 공모자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적 분할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단기간에 기분이 나쁘지만. 근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 놓고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 LG화학 주주분들이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해야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관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이제 그 찬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제 LG화학 주주죠. 기분 좋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LG화학 이제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LG 주주가 지금 지분율이 33%를 들고 있거든요. LG그룹에서. 그럼 쪼개면 33, 33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LG화학 지분을 1% 들고 있었으면 LG 배터리도 1% 지분을 주죠. 그러면 기분 좋죠. LG화학 주주한테 지분 챙겨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LG화학이 그걸 왜 안 할까요? 그러면 공모 조달이 안 됩니다. 나중에 설비 투자 돈 많이 들어갈 거라 그랬죠. LG화학이 지난 2분기에 처음으로 배터리 사업 부흑자를 냈어요. 다시 말해서 LG배터리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LG배터리가 돈을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은행 대출을 받던지 사채를 발행하든지 공모해야 되는데 공모하는 게 큰 돈 끌어들이기 가장 좋아요. 근데 공모 못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인적 분할하면은 LG 배터리가 설비 투자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사측에서 놓고 봤을 때 물적 분할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LG 그룹의 사측 입장이고 결정권이 저한테 있으면 당연히 저 같아도 물적 분할합니다. 그게 무조건 사측에는 이득이거든요. 근데 주주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봐도 물적 분할하는 게 맞습니다. 단기간에는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지만 자본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LG 배터리를 분사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지금 몇 조 정도 보냐면 45에서 50조를 보거든요. 분사한 LG 배터리의 가치를 그 정도로 봅니다. 근데 오늘 LG화학 종가가 45조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화학사업부 가치를 거의 제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하게 되면 기업가치 인정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CATL이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전 세계 1등, 2등을 LG화학이랑 앞다투고 있죠. CATL이랑 완벽하게 밸류 비교가 가능해요. LG화학은 지금 화학사업부가 있으니까 CATL이 온전히 배터리 사업만 하는데 얘네 두 개 비교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상식적으로. 사업부가 섞여 있으니까. 이걸 쪼개고 나면 비교가 가능하고 쪼개면 50조를 본다 그랬죠. LG에너지솔루션을. 근데 지금 CLT의 시가총액이 80조가 넘습니다. 지금. 그럼 설비투자랑 기술력을 봐야 되는데 그 둘 다 LG화학이 앞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쪼개는 그 방식에 이제 논쟁이 조금 있는 거지 쪼개는 건 언제든지 해야 되는 일이었고 쪼개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가치평가를 받을 건데 제가 봤을 때 쪼갠 법인이 상장이 되면 적어도 시가총액 50조 그냥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간에 있는 아픔 정도라고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시고 LG화학은 길게 보셔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상장이 되게 되면 상장 직전쯤에 이제 화학 지분을 이제 많이 이제 매도를 하셔가지고 배터리 쪽에 이제 청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LG 배터리가 상장된 이후에 사서 모으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그림으로 가시면 길게 봐도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뭐 당장 내일 올라가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큰 그림에서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비 투자를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하락할지 몰라도 좀 장기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2위에 자리한 삼성전자 만나보겠습니다. 기관의 연이은 매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삼성전자도 뭐 고죠. 삼성전자는 제가 시간을 앞에서 LG화학으로 다 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제가 핸드폰은 뭐 계속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지만 핸드폰으로 삼성전자 주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무선 사업부에서 원래 보통 핸드폰을 3억대 정도 팔고 올해 예상 판매 대수가 2억 6천만 대고 내년에 3억대로 예년 수준을 회복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무선 사업부 영업이익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삼성전자 주가를. 그런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내년에 빅사이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론이라고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고 삼성전자랑 경쟁하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엊그제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 이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중립으로 봤었는데 투자 의견을 완전 이제 매수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 이 논리였습니다. 제가 봐도 빅사이클 오고요. 그리고 자주 올 거라고 내년에 사상 최대일 거라고 말씀을 잘 드리고 있고 다시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 걱정할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비메모리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이꼬를 파운드리니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매출이 한 11조 원 정도, 올해 예상 매출이 15조 원 정도, 내년 예상 매출이 20조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2배 크는 거예요. 파운드리가. 미친 속도입니다. 대단한 완전히 기술력도 그렇고 물론 TSMC보다 7나노나 5나노 기술력 수율 공정에서는 조금 밀리긴 하지만 대체제가 없어요. 지금 10나노 언더에서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보고 삼성전자를 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분석해 볼게요. 다음으로는요. 네, 5위에 자리한 현대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4위라는 소식에 또 친환경차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등이 맞습니다. 저기 현대차랑 기아차랑 이제 합산을 하고 르노랑 이제 닛산이랑 그 연합을 이제 같이 합산을 하면 사실 현대기아차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끼리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한 단계 정도 더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제 판매 대수가. 근데 재밌는 거는 1등은 당연히 테슬라고 그리고 합산을 해놓고 비중을 놓고 봤을 때 2등 르노 닛산 이제 얼라이언스랑 3등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현대기아차 전기차 플랫폼은 내년에 나오지만 판매 대수도 괜찮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이오닉도 이제 계속해서 완충거리 한번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 테스트에서 계속 최상위권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EGMP는 플랫폼인데 플랫폼 아직 출시도 되기 전인데 이 정도 팔고 있다는 얘기는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 2등, 3등 안에는 계속 물론 테슬라가 1등이겠지만 2등, 3등은 유지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회사로 이제 가치를 더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차, 상용차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니콜라는 말로만 했지 만든다는 계획만 있을 뿐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수소차로 양산을 하는데 상용차를 양산하는 회사는 지금 현대차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엑시언트라고 지금 전북 전주공산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게 유일한 공장이고 유일한 이제 상용차입니다. 수소차로. 현대차 이제 수소차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그래서 현대차는 곱니다.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서도 경쟁력이 부각되는 현대차 고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요. KPM테크, 필로시스 헬스케어, K사인은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두산중공업 고, 네이버 고, HLB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선정하신 이 중에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이버입니다. 네. 네, 카카오는 최근에 저도 카카오도 이제 쌍두마차잖아요. 카카오도 아주 좋게 보는 종목이지만 카카오가 이제 핵심 자회사가 하나하나 계속 상장이 돼요. 이제 카카오 게임즈 들어왔죠. 카카오 뱅크 들어온다고 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핵심 자회사들까지 IPO를 줄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물론 좋은 회사지만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그런 소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이제 네이버를 좋게 보는 카카오도 그렇지만 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국내 IT 플랫폼 하는 회사 중에 네이버 대체 가능한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말고는 아예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생태계는 보통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고 플랫폼의 가치는 거의 무한한데 돈을 얼마 버냐 싸움에서 수익화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발걸음 떼는 거 아닌가 수익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 생각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이버 오늘 종가가 30만 원이거든요. 저는 네이버가 50만 원 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플랫폼의 가치가 너무 세서 정말 무섭거든요. 제가 네이버 이제 얘기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안 할 텐데 그 생태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큽니다. 네이버는 이제
매수가를 29만 5천 원에서 30만 5천 원 정도, 뭐 지금 가격 정도로,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로 보고 오늘은 네이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플랫폼의 가치가 상당한 네이버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한균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